안녕하세요, 어머님. 매일 가족들 식사 챙기시느라 또 어머님 식사 챙겨 드시느라 정말 애쓰시는 거 잘 알아요. 네, 정말 힘드시죠? 어머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저희가 여기저기서 좀 귀한 정보들을 모아왔어요. 오늘 이 시간 어머님께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게끔 쉽고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아이고,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 문득 드실 때 있으시죠? 그럼요, 있죠. 뭐랄까, 수화도 시원찮고, 괜히 기운도 없고, 다리에 힘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저희가 왜 그런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드시면 기운 나고 속도 편하실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상 차리는 그 구체적인 요령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머님 건강한 밥상 차리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땐 돌도 씹어 먹었는데 이제 나물 반찬도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면서요. 정말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지나 봐요. 그럼요. 그건 뭐랄까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우선 음식을 소화시키는 공장, 우리 위장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일을 못해요. 소화액도 좀 덜 나오고요. 위장이 움직이는 힘도 약해져서. 마치 예전에는 쌩쌩 달리던 기차가 이제는 좀 천천히 언덕을 오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아, 위장기차가 느려지는 거군요. 비유가 딱 맞네요. 네. 그러니 음식을 드셔도 예전처럼 빨리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죠. 아하,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큰 문제죠. 이가 시원찮으면 아무래도 음식을 잘게 씹기가 어려우니까요. 덩어리째 넘어가면 위장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또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힘을 내는 기둥,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요? 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근감소증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육이 우리 몸의 힘 저금통 같은 건데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고 새로 채워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고 쉽게 지치는 거죠. 네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어요. 아이고, 근육이 저금통이라니. 그 저금통에 자꾸 구멍이 나는 거네요? 비어가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꾸준히 넣어주는 거예요. 예전보다 활동량이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먹는 양은 조금 줄여도 괜찮을 수 있지만요. 근육이라는 기둥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만큼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해요. 아, 오히려 더요? 네. 그냥 예전처럼 드시면 그 근육 저금통이 점점 비어갈 수 있답니다. 아하, 그래서 소화도 신경 써야 하고 근육 저금통을 채우려면 단백질을 꼭꼭 챙겨 먹어야 하는 거군요. 예전 방식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런. 그럼 어머니 매일 드시는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실천하기 어려우니까요. 이 3가지 기둥만 잘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둥은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영양 균형을 맞추는 거죠. 골고루요? 네. 우리 몸에 필요한 비련성하고 한두 가지 음식에만 몰려있지 않거든요. 밥 같은 곡식, 힘을 내게 하는 고기,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 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까지 이 5가지 보물창고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열어보는 게 중요해요. 5가지 보물창고. 와, 듣기만 해도 풍성한데요. 그래도 매일 이걸 다 챙기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번거롭기도 하고. 물론이죠. 매일 완벽하게 차리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그럴 필요 없고요. 대신에 접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접시의 반은 채소로 채우고 네, 반은 채소. 나머지 반의 반, 그러니까 한 4분의 1은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로, 아, 4분의 1은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은 밥으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네. 이걸 손바닥 크기 접시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꼭 가짓수를 많이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제는 시금치를 드셨다면 오늘은 콩나물을 드셔보는 식으로 매일 조금씩 다른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는 거죠. 접시를 나눠서 생각하니까 훨씬 쉽네요. 눈에 보이고요. 골고루 먹는 거 첫 번째 기둥이었고요.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두 번째 기둥은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위장기차가 느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위장기차요. 기차가 천천히 가니 짐을 너무 무겁게 실으면 안 되겠죠. 우선 재료를 너무 크지 않게 씹기 편하시도록 작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작게 썰기. 법을 택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보다 푹 삶은 수육이나 찜 요리가 훨씬 부드럽겠죠. 그렇죠. 훨씬 부드럽죠. 채소도 뻣뻣한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나물이나 푹 끓인 국이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질긴 고기나 딱딱한 깍두기 같은 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푹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좋겠네요. 그렇죠. 고기도 질긴 부위보다는 부드러운 살코기나 아예 다진 고기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생선이나 두부, 달걀처럼 원래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자주 식탁에 올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만약에 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시면 믹서에 살짝 갈거나 잘 으깨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그리고 부드럽게.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싱겁게 덜 달게 드시는 거예요. 아, 싱겁게, 덜 달게. 네, 나이가 들면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요, 많으시죠.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릴 수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해요. 또 너무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간을 좀 심심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참 중요해요. 네. 특히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소금에 절인 음식, 그리고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싱겁게 먹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아무래도 맛이 좀 심심하면 밥맛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맛을 내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맛도 포기할 순 없죠. 당연하죠. 짠맛을 줄이는 대신 감칠맛을 더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오, 감칠맛이. 네.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덜 넣는 대신 멸치나 다시마, 표고버섯 우린물을 육수로 사용해 보세요. 말린 버섯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두셨다가 나물 무칠 때나 국 끓일 때 조금씩 넣으셔도 좋고요. 아, 버섯 가루요? 네. 네. 마늘, 생강, 파, 양파 같은 향신 채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음식의 풍미를 살려준답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신데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남기고. 네, 국그릇 크기를 좀 작은 걸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 멸치 육수나 버섯 가루 활용하는 거 좋은 방법이네요. 국물 남기기도 기억해야겠어요. 단맛은 어떻게 조절할까요? 설탕 말고. 단맛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이나 물엿, 꿀 같은 단순당은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과일 자체의 은은한 단맛을 활용하시는 거죠. 과일이요? 네. 예를 들어 나물 무칠 때 설탕 대신 잘 익은 배를 조금 갈아 넣거나 단호박찜처럼 재료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는 거예요. 단맛이 강한 간식보다는 제철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답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되네요. 첫째, 접시 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밥으로 골고루 먹기. 네. 둘째, 작게 썰고 푹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먹기. 그렇죠. 셋째, 짠맛은 천연 조미료로, 단맛은 과일로 대신해서 싱겁고 덜 달게 먹기. 이 세 기둥만 튼튼히 세워도 밥상이 훨씬 건강해지겠어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머님 건강식단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 준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아까 근육 저금통을 채우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또 어떻게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요. 네, 단백질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육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의 나쁜 병균들과 싸울 힘, 즉 면역력을 기르는 데도 꼭 필요하거든요. 아, 면역력에도요? 네, 그래서 매끼 식사 때마다 어머님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몇 끼요? 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런 식으로요.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잊지 않고 단백질을 챙기시는 거죠. 손바닥만한 크기, 기억하기 쉽네요. 어떤 음식들이 좋은 단백질인가요? 고기 말고도 좀 소화 잘 되는 걸로요? 네, 소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부드러운 흰살 생선, 달걀, 두부, 순두부, 콩비지 같은 것들이 아주 좋아요. 아, 두부,
계란, 생선, 네.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닭고기도 껍질 벗긴 살코기는 부드럽고요. 의외로 감자도 단백질이 아주 많진 않지만 다른 영양소와 함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편이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감자도요? 네, 이런 식품들을 몇 끼 돌아가면서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고기만 생각할 필요는 없네요. 그럼 이제 지병 있으신 어머니들을 위한 맞춤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만성질환 관리에 식단은 정말 중요하죠.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싱겁게예요. 역시 싱겁기. 네. 채소, 과일, 잡곡에 칼륨이 많으니 이런 걸 충분히 드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 버섯볶음, 바나나 같은 거죠. 네네. 술이나 커피, 단 음료, 달걀 노른자, 짠 치즈 같은 것도 혈압에는 좋지 않으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있으신 경우는요? 아무래도 단 음식을 조심해야겠죠? 맞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혈당 조절이에요. 설탕, 사탕, 꿀, 잼, 케이크, 달콤한 음료수처럼 입에 달콤한 음식들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피해야 할 1순위예요. 아, 그렇죠. 대신 좋은 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잡곡밥이나 현미밥, 온갖 채소들, 해조류, 김, 미역 등이 혈당이 철천히 오르도록 도와줘요. 네. 고기도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푸른잎 채소나 버섯 종류는 혈당 걱정 없이 비교적 넉넉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뼈가 약해져서 걱정하시는 어머니들도 많으신데요. 골다공증에는 뭘 챙겨 먹어야 할까요? 골다공증에는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과 그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해요. 칼슘이랑 비타민 D요? 네. 칼슘은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에 많고요. 뼈채 먹는 멸치나 뱅어포, 두부,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외출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음식을 통해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등의 비타민 D가 들어있답니다. 심장이나 혈관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혈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기름, 즉 포화지방과 트란스지방을 줄이셔야 해요. 아, 안 좋은 기름이요? 네, 꽁치 등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지병이 있으시면 정말 식단이 약이나 마찬가지겠어요. 아참,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깜빡하기 쉬운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물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목마름을 잘 못 느끼게 돼요. 맞아요. 목이 잘 안 마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탈수는 변비도 심하게 하고 기운도 없고 심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아이고, 무섭네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물을 드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 물이나 보리차 같은 걸로요. 네네. 식사 때 국이나 물김치를 드시는 것도 좋고 오이나 수박처럼 물이 많은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 마시는 습관 꼭 들여야겠네요. 특히 지병이 있으신 어머니들은 오늘 알려주신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식사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또 간식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차려 먹으면 좋을까요? 매일 하는 식사인데도 오늘은 또 뭘 해 먹나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는 고민이죠. 우선 가장 기본은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요. 네,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우리 몸도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화가 편하도록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소화가 너무 안 되신다면 식사 횟수를 4번이나 5번으로 늘려서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빈속인데 부담스러울까 봐 걱정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침에는 밤새 쉬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식사가 좋아요. 그 소화 잘 되게 원칙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 쌀을 푹 퍼지게 끓인 흰살죽이나 미음도 좋고요. 여기에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거나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하죠. 아니면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으깬 감자, 순두부 반모 정도도 괜찮아요. 아, 계란찜, 순두부. 여기에 따뜻한 저지방 우유 한 잔이나 플레인 요거트, 부드러운 바나나 반 개 정도를 곁들이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과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점심은 좀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점심은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얻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골고루 원칙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네, 골고루. 어떤 분들은 점심에 하루 에너지의 한 70%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드시기도 한데요. 밥은 흰쌀밥보다는 콩이나 조, 수수 같은 잡곡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섬유질과 영양소를 더 챙길 수 있어요. 네네. 여기에 손바닥만 한 단백질 반찬, 부드럽게 조리한 생선구이나 조림, 기름기 적은 살코기 장조림이나 불고기 같은 게 좋겠죠? 아, 맛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채소 반찬이에요. 색깔이 다른 나물이나 볶음 요리를 두세 가지 정도 곁들여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듬뿍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나물, 버섯 볶음, 호박 나물 이런 식으로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늦게 먹거나 거하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녁은 소화기관도 쉬어야 하니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아요. 아, 3시간 전? 네. 그리고 소화 잘 되게 가볍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메뉴로는 흰쌀밥에 짜지 않은 맑은 국이나 찌개, 건더기 위주로요. 예를 들면 두부 넣은 맑은 된장국이나 북엇국 같은 거요. 네. 반찬으로는 삶거나 찐 닭가슴살 약간, 부드러운 나물 무침, 생선 조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 간식을 먹어도 될까요? 입이 심심할 때 과자 같은 거에 자꾸 손이 가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간식은 잘만 활용하면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또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다음 식사를 허겁지겁 먹는 것을 막아줘서 좋아요. 네. 다만 어떤 간식을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과자나 빵보다는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나 두유 한 잔,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 바나나 반 개나 잘 익은 복숭아, 배 같은 부드러운 과일 한두 조각, 네. 삶은 달걀 한 개나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걸 너무 많지 않게 한 줌 정도 드시는 것도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는 방법이에요. 간식으로도 이렇게 영양을 채울 수 있군요. 죽 같은 거 드실 때 영양을 더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끔 죽만 드실 때도 있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흰쌀죽만 드시면 영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죽을 끓일 때 우유를 조금 넣거나 잣이나 깨 같은 고소한 견과류 가루를 타서 드시면 단백질과 지방,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어요. 아, 우유나 견과류 가루요. 네, 밥을 지을 때 콩이나 잘게 썬 버섯을 넣거나 국을 끓일 때 맹물 대신 멸치 육수나 채소 우린물을 사용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훨씬 높아진답니다. 아침은 속 편하게 단백질 챙겨 먹고 점심은 밥, 단백질, 채소 골고루 든든하게, 저녁은 소화 잘 되는 걸로 가볍게, 그리고 중간중간 건강 간식으로 영양 보충. 이렇게 하니까 하루 식단 짜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겠어요?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해요. 네, 오늘 어머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힘 빠지는 걸 막으려면 근육 저금통을 채워야 하니 매끼 손바닥만한 단백질 꼭 챙겨 드시기. 네, 단백질. 둘째, 소화기차가 천천히 가니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대신 작게 썰고 푹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기. 부드럽게. 셋째, 접시를 나눠서 밥, 단백질, 채소 골고루 드시되 짠맛과 단맛은 줄이고 천연재료로 맛내기. 골고루 싱겁게. 마지막으로 목마르지 않아도 하루 668잔 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어머님 건강에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매일 식사 챙기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분명 어머님 몸이 먼저 아실 거예요. 아, 속이 편안하다,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다 하고요. 맞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뭘 맛있게 해서 나를 대접해 볼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하고 맛있게 드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즐겁게 드시는 음식이 소화도 더 잘 되고 보약이 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약속 하나 제안해 드려도 될까요? 좋은데요. 어떤 약속일까요? 궁금하네요. 오늘 저녁 식사하실 때요. 바른 반찬은 늘 드시던 대로 차리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더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있는 두부 반모를 기름 살짝 둘러 노릇하게 부쳐 드시거나 아니면 계란 하나 풀어서 포슬포슬 부드러운 계란찜을 작게 한 그릇 만들어 드시는 거죠. 이렇게 단백질 반찬을 꼭 하나 더 추가해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거 정말 좋은 실천 방법이네요.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잖아요. 네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머님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머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의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린 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하거나 나는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네, 그게 중요하죠.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맛있는 식사 하시면서 웃음꽃 피우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머님께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머니 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